Jem Carson. Jem Carson. Jem Carson, he's the founder of Taiwan, who some people describe as the time traveler of trading. The 13th of January, a tweet that you made, I believe at the 29th of November, if I'm not mistaken, when someone was asking in regards to the S&P gap being filled post-election. How did you make such a direct and correct prediction? For many years, delineate very precise outcomes. So for people think it's magic, there's a saying, I think any future technology that is sufficiently sophisticated appears to be magic.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a lot of more information out there than they realize that allow you to trade with more accuracy. 이 남자는 시간 여행자라고 불리는 영국 출신의 트레이더 잼 칼슨입니다. 칼슨은 최근 주가가 급등하거나 폭락하는 종목들의 구체적인 날짜를 예언하고 그 예언이 마법처럼 적중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그의 예언이 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맞자 사람들은 칼슨이 진짜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이라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구설수에도 인터뷰를 거부하던 칼슨이 2024년 그간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뉴스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일 뿐 자신은 반복된 패턴을 빠르게 캐치해내는 능력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슨이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준 RSI 매매법으로 비트코인의 신고점과 하락 반전 시기를 정확히 예측했었는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언제 다시 이 힘든 시기를 끝내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슨은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기 전에 이상한 움직임이 먼저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그 순간을 캐치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RSI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RSI를 사용할 때 단순하게 과열 구간을 캐치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RSI의 원래 목적은 모멘텀 파악용이 맞지만 카슨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RSI가 어떤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지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Relative Strength Index RSI는 기술적 분석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초기 보조 지표가 그렇듯이 컴퓨터가 금융권에 도입되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모멘텀을 파악하기 위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RSI를 고안한 사람은 존 웰스 와일더라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New Concept in Technical Trading System이라는 책을 통해서 ATR, ADX 그리고 파라볼릭 SAR 등 여러 지표를 개발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존 웰스 와일더는 시장의 에너지와 압력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힘의 차이를 수치하기 위해 RSI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 두 힘의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하는 도구인 RSI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과매수와 과매도, 즉 시장의 과열 구간을 찾아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열 구간이라는 것은 가격의 레인지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RSI 지표를 사용할 때 30 미만의 구간을 과매도 구간으로 정의하고 70이 넘는 70 초과 구간을 과매수 구간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과매도, 과매수라는 용어에 속아서 가끔 지금 사람들이 많이 팔았다고? 그럼 지금 사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RSI의 과열 구간은 현재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장이 몰려있는가 아니면 힘이 빠졌는가를 판단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RSI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진입 시그널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라는 거죠. 주식에서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Fear and Greed Index. 여러분은 공탐 지수가 극단적 공포에 들어서면 무조건적인 매수를 진행하시나요? 여기서 공탐 지수는 아래에 있는 S&P 차트와 비슷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공탐 지수만 보고 진입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공탐 지수가 탐욕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거래에 참여하고 시장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추세에 힘이 실린다. 이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포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뭐냐면 사람들이 던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매매 심리가 소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쉽사리 진입하지 못하고 약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도 쉽게 겁에 질려서 던지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하락 비중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RSI도 이와 비슷합니다. RSI의 과매도 구간은 시장의 압력이 극히 줄어든 구간이기 때문에 추후에 시장에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주면서 해당 방향으로 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차트의 RSI를 띄워보면 보라색 선으로 나타나는 RSI 선과 노란색 선으로 나타나는 시그널 선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라색 선 RSI 선이 시장의 밀집도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각 캔들마다 직전 캔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EMA보다 부드러운 와일드의 스무딩 선으로 평균값을 구했는데요. 여러분이 계산식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으니까 단순하게 직전 캔들과 비교해서 변화한 수치의 평균을 구한 선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SI의 과매수, 과매도 구간은 보라색 선인 RSI 선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가격의 압력이 평균보다 많이 올라온 상태인 과매수 구간, 이 구간을 매도 시그널로 사용을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직접 예시를 활용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다음은 RSI의 수치가 72 정도 되는 과매수 구간입니다. 이전부터 가격이 점점 올라오면서 시장의 압력도 증가하고 시장의 압력이 증가하니까 RSI 선의 수치도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매도할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도 가격이 더 오른 것에 비해서 RSI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반전된 신호처럼 보이는 이유는 RSI의 기본 설정이 14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과매수 구간의 14개 캔들이 이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해서 두 번째 구간의 14개 캔들은 그보다 적은 이 정도의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SI의 수치는 오히려 이전보다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RSI의 수치를 추세에 접목시켜 활용하기 위해선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추가해줘야겠죠. 시장의 압력을 RSI 선으로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평균값으로 스무딩한 시그널 선,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활용하는 것이 RSI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선과 시그널선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사용하는 보조지표들은 두 선이 교차되는 타이밍을 통해 매매 시그널을 확인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시면 작동 원리를 모르는 지표를 사용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선을 스무딩 시켜서 시그널 선을 만들게 됐는데 스무딩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선을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그널 선이 기준선보다 조금 더 완만하고 부드러운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더 빠르게 움직이는 선이 완만한 선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때 이 시그널은 긍정적인 선의 교차,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빠른 선이 완만한 선을 이탈해서 내려가게 된다면 이는 시장의 압력이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선의 교차,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크로스 전략과 함께 사용하는 다이버전스 전략은 RSI 선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격의 고점이 올라가는 동안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상황, 이렇게 가격과 지표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상황을 다이버전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RSI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상승의 힘이 약해진다고 해석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게 되면 추후 가격이 밀려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숏 포지션 위주의 진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가격의 저점이 낮아지는 동안 RSI의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의 압력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가격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고 롱 포지션 위주의 매매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RSI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 RSI를 100% 활용할 수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RSI만 쓰고 있었겠죠. RSI도 어쩔 수 없이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RSI의 기술적 한계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를 해석하기 때문에 박스권 같은 횡보 구간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신호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위아래에 지지저항 라인이 뚜렷하게 발생하는 박스권을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박스권은 가격이 움직이는 구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발라먹기 좋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RSI를 보게 되면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시그널도 발생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시장의 힘이 어느 정도 비슷한 선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박스권이 형성된다.
그리고 박스권이 형성되면 다음에 한쪽으로 추세가 시작됐을 때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 이거는 아는데 그렇다면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걸 미리 알 수 없는 걸까? 챔카슨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챔카슨이 RSI의 기본적인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동성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움직임을 같이 반영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RSI의 역산이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RSI가 현재 가격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라면 RSI의 역공식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과열 구간까지 도달하기 위한 수치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의 RSI 수치가 60을 나타내고 있을 때 RSI의 역공식은 과매수까지의 거리를 플러스 10으로 그리고 과매도까지의 거리를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추후 가격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젠 직접 보면서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르겠죠? 이게 챔카슨이 만든 리버스 RSI입니다. 리버스 RSI는 과매도권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빨간색 선과 과매수권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초록색 선 그리고 각각의 히스토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상승 추세 중에 발생한 빨간색 히스토그램, 이때 가장 높은 캔들을 기준으로 빨간색 선의 수치를 확인해보면 4.5 정도가 나옵니다. 이 4.5라는 수치가 RSI가 이 정도 움직였을 때 과매도권에 도달한다, 이런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SI와 함께 보게 되면 캔들의 고점을 기준으로 약 4.5% 하락한 후에 RSI가 과매도권에 진입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캔들의 저점을 기준으로 초록색 선의 수치는 약 3.83이 나오는데요. 이는 지금 저점으로부터 3.83%가 상승하게 된다면 RSI의 수치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추후 움직여야 할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리버스 RS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할 때 목표가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지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차트에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리버스 RSI는 RSI의 다이버전스 전략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가격의 고점이 높아지는 동안 RSI의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때 리버스 RSI에 빨간색 히스토그램이 발생했다면 시장에 역행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숏 포지션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빨간색 선에 있는 수치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지금 확인해 보면 오른편에 1.43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캔들의 고점을 기준으로 목표 지점을 여기까지 설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가는 다이버전스를 확인한 캔들의 고점으로 맞춰주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캔들의 가격이 목표가에 도달을 해주면서 RSI의 수치 역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으니까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해주시고 다음 시도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가격의 저점이 낮아지는 동안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네요. 이때도 리버스 RSI의 히스토그램이 녹색으로 유지되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녹색 선의 수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선의 수치가 지금 2.27 정도로 나오니까 목표가를 2.27% 정도인 이곳에 세팅을 하고 손절가는 진입 캔들의 저점 라인으로 정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목표치인 2.27% 구간에 도달을 했고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으니까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SI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목표 구간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리버스 RSI의 사용법 어떠셨나요? 챔카슨이 이 방법을 통해서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 고점을 정확하게 찍어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러분이 이 방법을 통해서 직접 예측하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버스 RSI는 저희 하백남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받은 텍스트 파일의 내용은 건들지 마시고 트레이딩뷰 화면 오른쪽에 여기 소나무 모양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있는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눌러주시면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받은 지표의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적용을 해주시면 리버스 RSI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래도 요즘 투자 시장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힘든 시기 같이 잘 이겨내면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에 코드 소스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이렇게 모든 영상마다 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카오톡을 남겨놨는데, 이 지표의 코드 소스를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제 영상에 올라와 있는 전략들을 테스트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 전략들을 언제 다 일일이 테스트하고 있어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전략들을 테스트하고 각자 본인만의 꿀팁들을 또 전수하는, 공유하는 이런 방이 있어요. 여기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쓱 들어와서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표를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만 지표의 코드 소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 유튜브에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대조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거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신박한 전략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백남이었습니다.